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조직 경영을 위한 인문학과 리더십의 만남, 인문경영으로 리더라. 오늘은 리더의 연륜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연륜이 중요하다. 여기서 연륜은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은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된 그런 경우가 좀 적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는요, 518년간 지속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시기를 저는 1800년부터 186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는 유럽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근대화 되어가는 과정 또는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했고 요동을 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그 중요한 시기 때 굉장히 어린 왕들이 등극을 하면서 제대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산업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미국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 아시아도 굉장히 요동을 치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 청나라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잠자는 어떤 사자라고 했던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어떤 그러한 그 인식으로 바뀌는 아주 그러한 큰 변화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급속한 개혁을 또 추진했던 시기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그때 순조, 헌종, 철종 세 명의 왕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조선은요, 518년간 조선왕조는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위기간은 19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때 평균 연령이 24살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왕조 중에서 24명 왕조 중에서 가장 어릴 때 왕위에 등극한 인물이 바로 헌종입니다. 우리가 7살 또는 8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순조였습니다. 10살이었죠. 그러면 철종은 19살에 등극을 했지만은 강화도령 전혀 이 지식이나 이렇게 학문이 이제 없었던 그런 상태의 이제 강화도령 이제 모셔서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이 안동김 씨의 풍양조 씨의 이러한 외척들이 이제 세도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 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를 못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권한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책임은 왕한테 다 미루는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이러한 국가 운영이 지속됐던 거죠. 그때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이 1853년에 지금 우라가만이라고 도쿄 가까운데 그걸로 이제 미국의 그 페리 제독이 이끄는 세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흑선이라고 했죠. 구로분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통상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1854년에 화친조약을 맺고 1858년에 통상조약을 맺고 하면서 그 뒤로 10년 뒤에 1868년에는 메이지 유신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여러 그 일본의 어떤 그 근대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인물들이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시다 쇼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시다 쇼잉은 지금의 이제 야마구치현이라고 거기 이제 출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슈라고 이제 조슈라는 이제 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다 쇼잉이라는 인물이 바로 어떤 인물이냐면은 정한론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조선을 쳐야 된다 하고 최초로 주장했던 인물이 요시다 쇼잉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은 아편 전쟁에 의해서 그 대국 청나라가 서양 세력의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일본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다.
해가지고 막 그 의식 있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하촌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말로는 쇼가 손죽구라고 합니다. 송하촌숙. 개인 학교, 사립학교를 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길러냈던 인물들이 일본 근대화에서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린 왕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왕을 보필하고 있던 그 가까운 사람들이 세도 정치를 하면서 그 중요한 시기 때 전혀 뭐 발전을 기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정상적인 이런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왕의 권한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63년간 그 세도 정치에 의해서 어떤 병든 그런 상태가 너무 깊었습니다. 상처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들어서서 시작했던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세도 정치의 흔적이었던 그 흔적부터 이제, 그러니까 세도 정치부터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가 바로 뭐냐면은 전정, 군정, 황고, 이 3정의 문란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전정은 뭡니까? 뭐 주로 그때 뭐 경제 활동이 농사 짓는 것이니까요. 거기서 세금을 받는 거죠. 납세. 군정은 뭡니까? 바로 군역이죠. 군역. 병역. 오늘날로 병역이요. 그 황고는 뭡니까?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기 때 곡식을 돌려받는 거죠. 바로 복지입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 그 다음에 병역, 그 다음에 복지. 이 전정, 군정, 황고, 이 3정, 세 가지가 엉망이었었다는 이야기죠. 엉망이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환부가 너무 깊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10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을 하지를 못하면서, 바로잡지를 못함으로 해서 결국 그 피해는 이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큰 피해를 봤던 거죠. 로마는요, 일찍이 그 로마 집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요, 40세, 40살 이상으로 못을 박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되려면은 4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나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로마가 나중에 제정으로 바뀌면서 어린 왕들이 나옵니다. 어린 황제가요. 근데 로마가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가 가장 융성했던 시대는 오현제 시대라고 합니다. 오현제 시대는 바로 AD 96년부터 180년까지, 그때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황제들의 공통점을 볼 것 같으면 다 4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학식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로마 황제 하면서 가장 포악했던 군주로서 등장하는 네로, 또 코모두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그 포악을 일삼았던 황제입니다. 네로는 16살에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 코모두스 또 역시 16살에 황제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리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다고 해서 다 그러면 정치에 실패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조직 경영에는 어느 정도 연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어떤 크게 그 어떤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IT 붐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몇 년 뒤에 IT 붐이 굉장히 사그러졌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때 IT 그 리더들, 그 CEO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은 또 나이 또한 그 IT 붐이 빨리 사그라지는데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